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은요, 경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해결사를 만나서 투자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요, 제가 소개를 안 하고요, 2부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1세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일본 동지사대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73년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해서 도쿄 사무소장을 맡으셨고요.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일하시면서 금융업계에서만 무려 9월에 50년이 되신다고 합니다. 경력이. 이 대형 증권사 미래에셋그룹의 부회장을 역임하시다가 현재는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 포럼 대표이시고요. 약 20년이나 굉장히 넘는 시간 동안 국내 제일의 노후 설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창희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저 대표님이 많은 저희 같은 개인 네. 분들의 노후에 대해서 또 강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길라잡이도 또 이렇게 대주시거든요. 혹시 네. 강창희 대표님은 지금 예. 노후 준비가 다 되셨나요? 저는 그 평생 현역이 노후 준비에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무슨 돈으로 문제가 아니고 예.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그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네. 잠깐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60에 일을 못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지? 한 3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300 있으려면은 이걸 어떻게 국민연금에서 받고 개인연금에서 받고 내가 어디다 투자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그 뭐 몇억 원을 모아놓으면 노후 대비가 된다. 맞아요. 뭐 6억이 필요합니까? 7억이 필요합니까? 10억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회사를 퇴직해서 살고 있는 집 말고 몇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몇억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연금으로 얼마씩 받는가? 또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부동산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자식한테 또 이렇게 돈을 퍼부어야 될 일은 없는가? 그렇죠.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은요 한꺼번에 뭐 얼마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경제적으로 노후에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사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그리고 뭔가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네. 셋째가 외로움인데 외로움.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그걸 겸한 거든 네. 뭔가 하여튼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일본이 또 노인 인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생활을 하시면서 보면서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구나. 그래서 네.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본 가서 어떤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수도 좀 가고 그다음에 근무도 일본에서 좀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사회를 한 20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나라의 그런 거를 보니까 내 노후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준비를 좀 미리 한 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일하는 거를 하여튼 올해까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네. 젊을 때 깨달은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서 퇴직한 분들이 하는 일 중에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와. 그러니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고령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네. 이제 네.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어느 네. 정도로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요. 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몇 %냐? 이게 이제 그 네. 정도인데 고령화의 정도인데 이웃나라 일본은 30%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노인 비율이. 네. 지금 우리나라는 18%예요. 예. 근데 내년 후년에 가면 20%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네. 화끈하게 늙은 나라다 해서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후년에 우리나라도 초고령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고령사회까지 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너무 짧았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일어났어요. 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4배, 5배 속도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우리는 더 화끈해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되는데 예.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배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예. 그러면은 그 노후를 망치고 있는 착각들이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그 돈 몇 억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 노후를 망치는 3가지 착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네. 거예요. 첫째는 이 80 이후에 인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 설계한다고 해도 80 이후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다 아시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첫째가 그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안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네. 돈 문제, 외로움, 이렇게 고생하다 가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네. 다들 뭐냐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고생하는 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자녀 리스크. 그 3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타깝네요. 이게 자녀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이제 다 키워서 이 정도 해줬으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선배님들 보면 네. 망해 갖고 와요. 네. 아버지 망했어요. 좀 더 주세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노후로 준비한 돈 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수렁으로 빠져, 부모도 수렁으로 빠져 이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자녀들의 이런 리스크, 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귀뜸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방송한 건데 네. 주요국에 이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네.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우리나라. 2등이 중국, 와. 3등이 이태리. 네. 그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가 다 아시잖아요. 네. 애들 학자금, 그다음에 과외비, 그다음에 결혼 비용, 뭐 이런 거를 다 쓰고 또 노년에도 또 사업한다고 또 돈 대주고. 네. 그게 자식한테 가장 많이 퍼부고 있는데, 아이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녀도 잘못하면 망쳐먹고, 그렇죠. 내 노후도 망친다. 왜냐하면 과외비로 돈을 많이 퍼붓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뺑뺑이 돌리면서 그냥 암기식 교육만 시키고 네. 있는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뭔 일을 할까. 근데 과외 공부 맨날 선생한테 그것만 들은 애들이 그게 되겠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냐 제대로 되는 자립교육을 시켜요. 자립교육을. 첫째 자립이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누가 와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치우게 만들잖아요. 네. 아직도 목욕탕 가보면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자기가 치울 거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 가서 봐야 돼. 네. 우리 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위의 자립.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네.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대모임 이렇게 모여가지고 쟤는 공부도 못하니까 얼굴 좀 이뻐가지고 네. 시집잘 갔는지 뭐 사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이게 가능한데. 그게 의식의 자립.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 아, 경제적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은 뭐냐? 몇 억 벌어놓은 거, 재테크, 돈 버는 능력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사는 능력이 중요하다. 예, 그게 경제적 자립이에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 이제 오죽하셨으면 사실, 예.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네, 예.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내 노후를 망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대표님. 그러니까 다 네. 자식이 예. 안타까우니까 돈을 퍼붓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그죠. 자식도 막 그래서 저는 40이 되면은 네. 초등학교 고학년 되게 애들이 되기 시작하니까 부부가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이 프로를 봐야 되죠. 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고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녀 자립 문제 이거를 공통된 인식 가지고 뭡니까 실행을 옮겨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자기도 노후도 준비도 할 수 있다. 예. 자, 그럼 노후 준비하면은 이 단어가 반드시 나오죠. 연금인데요. 예. 그렇죠. 뭐 연금 자체를 노후 준비 때문에 만든 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 비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연금이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60몇 살에 되게 돌아가시잖아요. 6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일하다가 몇 년 살다 돌아가시니까 네. 뭐 그렇게 연금이 필요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금 도입이 늦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연금은요, 약간씩이라도 오래 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 40년을 부어야 지금 소득의 한 40%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찍 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금의 역사가 짧다. 국민연금이 그렇죠. 88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 예. 예.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집과 돈 얼마 있으면 노후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식이 도와줬고. 네. 근데 살기는 오래 살지 자식은 안 도와주지. 그다음에 뭡니까 일하는 그 기간은 짧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뭐냐?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연금으로 준비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한테 매달 주수입원이 뭐예요?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80%. 와. 근데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22%밖에 안 예. 돼요.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령 네.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요. 우선 그 국민연금을 부어가지고 네.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노령연금을 단 몇십만 원이더 받는 분이 전체 노인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전체 노인의 예, 예. 오. 그러니까 받는 숫자도 적고. 적네요. 그다음에 매달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니까 아이고. 대부분 60만 원 미만이에요. 예. 푼돈이에요. 그렇죠.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개인연금을 드시는 분들이 사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은 네. 국민연금이 있고 네.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네. 국민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 40%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고. 60% 정도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으로 더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메꿔야 되네요. 특히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100만 장자라고 그래요. 퇴직연금을 100만 달러씩 이렇게 부어놓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네. 그런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열심히 붓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부어놓고 그게 다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네.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100세 시대고 정말 120살까지 사는 게 저도 목표거든요. 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살려고 했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노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할 때 네. 노후 자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후 자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있어야 된다는 게 네. 어려운 게 그 노후 자금이 부동산만 있으면 지금 부동산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또 자식한테 뺏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고 네. 그리고 돈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공격적인 자산과 안정적인 금융자산 또 비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자식한테 뺏기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노후자금이 많이 있더라도 요즘 우리나라가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건 중에 40% 가까이 돼요. 높네요. 황혼이혼 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 돈이 있어봐야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예, 한꺼번에 뭐라고 이렇게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려야 된다. 아, 네. 그렇지. 맞추 자,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항상 뭐 책이나 뭐 이런 미디어에서도 강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 그 노후 설계에 대한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예, 생각하시는 건 원칙이 뭐가 이제 있을까요? 아주 질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네. 뭐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3단계로. 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 2억 원 받는데 그걸로 주식 사서 축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꼭 축인다고 그래요. 축인다. 그 잘못 축이다가 날려버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뭐라고 해야겠냐면 예. 인생 단계별로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현역 시절이에요. 일할 때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일하면서 운영하는 단계. 그렇죠. 예. 그때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뭐냐면 그걸 뭐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네. 그리고 예, 좀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활용해도 돼요. 현역이니까. 예. 현역일 예, 때. 예. 그 1단계고 네. 2단계는 퇴직을 하고 나서입니다. 음. 월급이 있습니까? 퇴직하고 나면? 없죠. 없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아, 인출하는. 네, 인출해 쓰면서. 예. 근데 축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4%. 네,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에서 어떻게든지 사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았는데 네. 내가 그러면 4%니까 1년에 400만 원 꺼냈었다. 나머지 네. 9,600만 원 어떻게 되냐?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 정도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4%, 5%, 6%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세요. 안정적으로. 아, 그런 게 있나요? 퇴직하고 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혼합형. 예. 내가 주식을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모아놓은 전체 노후 자금의 연 한 20% 이내에서 20%네. 이내에서 예.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그 튀기려고 했다가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2단계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남은 네. 노후 자금을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2단계에서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3단계로 많이 옮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안 꺼내 쓰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하면 생활비를 아껴야죠. 예. 집을 줄이든지 네. 지방으로 이사하든지 그래서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이에요, 절약.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하고 나서도 뭔 일인가. 일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 관리인인데 50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뭔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아.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 연금소득, 그다음에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2단계에서. 그럼 뭔 재미로 살아요? 잠깐만.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예. 어디가 시작이 되냐? 70대 후반 또는 80대 초반 사람마다 다르죠. 예.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아, 운영에서도요? 졸업. 그래가지고 예금과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네. 아. 자, 다시 1단계 현역 시절. 인출에 일하면서 운영하는 단계, 일하면서 운영하는 2단계 네. 꺼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든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되고, 꺼내긴 꺼내지만 3단계는 꺼내 쓰기만 대충 하는 꺼내지 단계, 말자. 3단계는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예금과 같은 확실한 상품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쓰다가 세상 떠나는데 목표는 내 세상 떠나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아, 이거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분은 다 1단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3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이게 직장이 있는 안정적으로 직장이 있어서 정년까지 보장이 되신 분들은 그나마 접근성이 좀 편한데 사실 여기 4명은 다 프리랜서라서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이 20, 30대부터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뭔가 성형수술 했어야 돼. 아니지. 아, 그걸 안 했어, 내가. MC를 잘하는 능력을 계속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 30대에 인적 자본 투자를 잘해야 돼요. 인적 자본 사람에게.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가장 확실한 투자인지는 자기 직업이거든요. 네, 직업. 성공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20, 30대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배워. 아, 공부해야 되네요. 공부 그리고 20, 30대 아까 말씀드렸죠. 삼청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시작해서 그 3가지를 20, 30대부터 해야 돼요. 예. 네. 자, 요거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됐는데 여기에 우리 진행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이거 강창희 대표님은 이 생각을 하셨어요. 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땡땡땡땡이다. 4글자입니다. 자, 박근호 매니저님 4글자. 인생 한방. 잘 어긋난데. 자, 혜리 씨. 지금 집중. 아, 지금 집중. 오, 역시 또. 맞았네. 자, 박지원 아나운서. 뺏겼어요. 그건 대답 생각했는데 아니면은 네. 자식을 버려라. 아유, 자식 그럴 버려. 뿐 아니에요. 그럴 뿐 네,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강창희 네. 대표님의 말을 쏙쏙 듣자. 저는 딱 이거 4글자 딱 들어오잖아요. 네. 예, 저도 박근호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같은 인생이에요. 로또 한 방. 아니, 오늘 로또 샀어 내가.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약간 그렇죠.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떤 분 나오셨을 때도 지금 준비를 잘해놔 이게 노후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지금을 얘기했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네. 그럼 우리 저 강창희 대표님은 그 4글자 뭐로 얘기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확실한 노후 예.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평생 현역. 아, 되고 싶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면 평생 현역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요 네. 진짜 재밌는 게 요즘에 인기 있는 남편 은퇴 남편 1순위가요 씩씩한 남편 뭐 요리 잘하는 남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다 아니에요. 뭐야?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아, 공감하시나요? 돌려 얘기하면 아내 입장에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아휴, 나가서 돈 벌어라. 그죠, 이거네요. 예? 네. 평생 현역. 근데 우리는 더해요. 일본은 더해요. 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암, 뭐 심혈관 질환, 뭐 그다음에 예. 뭐 무슨 12장 궤양 무슨 뭐 키친 드링크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고. 아이고, 그거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네.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퇴직하고 만나니까 좀 막 부부들이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의 39%가 네.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뭐냐 이 낮에는 남편은 어떻게든지 자기 뭔가 소일거리를 가지고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은퇴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성형할 생각 말고 알았어요. 일하세요. 예. 자, 혹시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저 거. 말고 네. 우리 방청객분들 네.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이거 하나 좋다. 있으시면 궁금한 손 거. 한번 드시면은 예. 네. 주택연금에 대해서 마지막 주택연금을 믿고 가는 건 어떨까? 주택연금은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집값도 수상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택연금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받다가 남으면 또 자식한테 주거든요. 그렇죠. 또 도중에 집값이 확 오르면 억울하니까 그동안 한 거 다 토해내고 터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네.
아, 그게 좋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 살면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전략해야 그러니까 맞춰 사는 능력이라는 게 절약이거든요. 그죠? 네. 예, 전략을 좀 잘 습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강창희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정말로 이게 평생 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정말로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현역 꼭 기억하셔야 한마디로. 돼요. 돈 버는 네. 일만이 아니고 네. 돈에 걱정이 없는 분은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취미 활동이라든지 네. 그러고 하면서 약간씩 뭔가 교통비 정도 받는 그런 일들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건강을 위해서도 또 외로움에 대응할 수도 있다. 외로움.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방송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강창희 교수님이 나 국민연금 130만 원 받아. 이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또 하신 제가 거예요. 그죠? 88년부터 부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저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강창희 교수님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맞이하면서 네, 네. 저희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